자, 목차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면 2015년 버전 한국산업규격 목차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국산업규격은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체가 공통으로 하는 건데, 이를 건설로 끌고 와서 건설의 실정에 맞게끔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그 기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원래는 5.1, 5.2, 5.3이 있는데 여기서는 5.3을 묶어서 5.1과 2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이라는 거는 가고자 하는 방향, 그렇죠? 그 방향에 그 가는 길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벗어난다는 거 부적합이다 그런 얘기죠. 가는 길은 맞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가감 수정하는 겁니다. 자기 산업체에 맞게끔. 만약에 우리가 건설이 아니고, 지금 교육하는 이 강좌가 건설이 아니고 뭐 기계, 전기, 전자 내지는 국방, 교육일 때는 당연히 또 용어가 좀 다르겠죠. 맞습니다. 표준은 벗어나지 않고 특성에 맞게끔 가감 수정하다 보니 우리 건설 품질관리계획서는, 그렇죠, 산업규격 2015년 버전에 나오는 목차순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내용을 검토해보면 부적합은 아니다. 적절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 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6번 같은 경우에 기획, 대분류번호는 똑같아요. 한국산업규격이나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나 이 대분류번호가 4번의 조직상황, 5번의 리더십, 6의 기획, 7의 지원, 8의 운영, 9가 성과평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 더 있죠. 10 개선. 대분류번호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상세번호에서 특히 5번 같은 경우 이게 조정이 좀 됐다 그 말씀드립니다. 4번도 그래요. 4번도 4.1은 표준 규격에서는 조직과 조직 상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 품질관리계획서는 간단하게 건설공사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정보가 뭐죠? 그렇죠. 건설공사의 그 위치, 현장명, 그리고 공사 계약 발주처, 또 공사 수행 기간, 공기, 그리고 공사 금액, 그리고 건설 사업 관리, 참여자, 설계 내지는 감리 이런 그 요약 정보를 건설공사 정보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산업규격에서 사항에 대한 거는 4개가 있어요. 4.1은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가 있고, 4.2는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그 다음에 4.3은 품질 경영 시스템의 그 적용 범위 결정, 그리고 하나 더 있네. 4.4가 품질 경영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 이렇게 저는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에서는 용어를 4개를 3개로 압축을 했고, 그리고 관련되는 내용은 이렇게 통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이 내용을 다, 상세 내용을 다 검토를 해보니 아주 적합하게 건설에 맞게 수립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6번의 기획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기획은 3가지입니다. 국제표준에서는.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이렇게 나옵니다.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그 다음에 6.2는 품질 목표와 품질 목표의 그 달성 기획입니다. 품질 달성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 그리고 이제 6.3은 품질 계획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변경의 기획입니다. 변경 기획.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목차를 살펴보니 아주 간단하게 의미는 내용은 같아요. 자, 6.1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스탠다드에서는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이렇게 된 거를 우리 품질관리계획서는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이렇게 압축을 한 겁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6.2 같은 경우에 품질 목표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에서는 6.2가 품질 목표와 품질 목표 달성의 기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품질 목표가 있고 또 그 품질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그 기획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6.2인데 우리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목차 6.2는 아주 간단하게 품질 목표 관리 해놓고 그 내용들은 본 내용에 기술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죠.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6.3 규격에서는 6.3은 간단합니다. 변경의 기획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 건설공사 품질관리께서는 건설 간단하게 6.3 품질관리 계획의 변경관리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품질관리에서 개정에 관한 내용에 대한 변화된 모습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실 때, 그 작성할 때 그 기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차가 있으면 일반상이 있을 것이고, 목차 내용을 이렇게 워딩 작업을 하실 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목차가 이렇게 있다면 목차 내용에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어의 정의도 그렇습니다. 조직 상황에 관한 내용도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타이틀에서는 4.1 공사공사의 정보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그 밑에 본문의 내용에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문서적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리퀘어먼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용이 뭔데? 바로 이거죠.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위치, 주체, 공정 현황, 계약 특기사항, 계획 정보. 바로 이겁니다. 한국산업규격은 이게 없지요. 한국산업규격은 건설이 아니잖아요.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주 이 품질관리에서 작성 기준 내용을 보고 아주 간결하게 우리 건설 기술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작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립 기준에 의해서 현장별로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구축을 했다면 실행을 하시게 될 것이고, 실행을 했다면 검토를 통해서 아니 되고 있는 부분은 보완이 되거나 시정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정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당초에 처음 구축 문서화할 때 내용이 우리 현장에 맞지 않은 일을 한다고 했다면 그건 그렇죠. 문서화를 수정을 해야죠. 다시 현장에 맞게. 안 해도 해야 할 일을 왜 한다고 했다가 부적합이 돼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문서화가 된 겁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당연히 해야 될 문서화가 돼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일을 안 한 거지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책임과 권한에 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시정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검토 항목은 꼭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거를 내부 심사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내부 심사를 할 때 그냥 우리 심사합시다, 내부 심사합시다가 아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부서별로 서로 크로스로 검토를 해주는 거거든요. 관리부는 기술부를, 기술부는 건축은 토목을, 토목은 건축을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내가 한 일을 내가 스스로 검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부 봐주는 거 서로 봐주는 거거든요. 내부 심사의 그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같은 조직원끼리 크로스로 봐주는 거거든요. 다음에 감리 감독 내지는 감독관 입장에 있을 때는 그렇죠. 시공사를 상대로 체크할 때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놓고 하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시공자 입장에서만이 학습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 감독, 발주청 다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다 같이 알아야죠. 이게 바로 의사소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사소통의 기준이 바로 이 검토 항목이라는 거죠. 서로 약속했으니 약속이 안 되고 있구나 서로 입증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검토 항목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료는 강사체 강의 관련하여 강사가 그동안 그 강의 활동을 수행을 해왔고 또 강의에 관련된 중요한 그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본인이 강사가 품질관리계획서를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을 참고해서 직접 만들어 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로 하신 분이 계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같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계속 지속적 개선 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장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자료를 더 보완하고 강화하고 실행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 한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특성이 다 다른데, 그렇죠? 공사 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파트 현장도 있는 거고 비행기 공항도 시설하는 공사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다못해 그렇죠. 학교도 지어야 되고 우체국도 지어야 되고 다리 공사도 해야 되고 뭐 우리 일 많습니다.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품질관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중에 이게 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거를 지도하고 가르쳐 준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대학교 교수님이 이걸 합니까? 아니죠. 교수님은 학교에 계셔야 되는데 현장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 자신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자료를 공유한다는 거. 또한 선배가 후배에게 정보를 그렇죠. 알려주면 후배는 받아서 더 지속 개선시키는 자료로 삼고 뭐 독일 뭐 도제 방식 마이스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꼭 어떤 그 기능 그렇죠. 뭐 조적, 미장, 방수, 시공 그런 어떤 기능에 대한 도제 방식으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이런 활동, 업무적인 직무에 관한 것도 많이 해본 사람이 처음 해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그렇죠. 이 마이스터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NCS 제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NCS는 도제 방식이거든요. 선배가 후배에게 그렇죠. 후배는 선배의 자료를 승계 계승받아서 지속 발전한다는 기술의 발전이 산업사회 발전 그런 그 정신이 우리 좀 주변에 있는 겁니다. 이런 활동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조금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렇죠. 이 세상에는 모든 분야에 최고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최고가 되는 거죠. 동반성장입니다. 지금 시대는 정보화 사회로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유튜브 과정이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5년 전, 10년 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 교육 방식을. 우리가 코로나를 올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애프터, 그렇죠. 포스트, 그렇죠.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유튜브 강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기회를 그렇죠.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또 우리만의 특성인 또 장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술인 여러분들 그렇죠. 함께 협력해서 품질관리계획서 앞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 충분합니다. 예. 단 절대 혼자는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 자료가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거 돈 들여서 했습니다.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지도를 받았습니다. 지도를 받는 순간, 그렇죠. 문서 따로, 실행 따로,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보가 쌓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좋은 자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유튜브 강좌 기회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과정 개발해서 또 유튜브에서 함께 만나기로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